사실 서울은 생각보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 많고 대부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보안 이슈도 많았고 불법 촬영 문제도 있었고 안보 우선 관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불편하기는 합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 들어가서 비행구역 미리 정하고 날짜 신청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 예보랑 당일 촬영할 때 날씨랑은 다른 경우가 많죠. 비가 오거나 맑은 하늘을 못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촬영하려고 했던 장소는 한강입니다. 필요한 절차는 대부분 진행했고 승인도 받았고 드론 날리기 전에 현장에서 방어과에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 드론을 띄우고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고글을 쓰고 비행하는 그 FPV 스타일 드론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 목표도 거창한 건 아니었고 안전하게 날려보고 360도 드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 번의 비행으로 몇 가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냐가 이번 영상 주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했음에도 영상 전송이 끊기고 화면 반응이 늦어지고 신호가 불안정하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일반 직선 비행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고 조금 더 멀리 보내고 싶어도 신호 상태가 계속 신경 쓰이고 조금 과감한 움직임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사실 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방호과였습니다. 드론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날리는 장소를 확인하는 그런 전화였어요. 위치상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시 드론을 날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지구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비행하면 안 되는 곳인가? 여기 내가 신청한 건 맞는데.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드론 민원 신고가 접수됐는데 드론을 날린다는 거는 들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냐? 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여기가 뭐 일반 주택가도 아니고 한강 공원인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절차 제대로 진행한 것도 들었다면서 굳이 만나서 뭐를 하겠다는 것도 드론도 전파 방해기 때문에 제대로 날리지도 못하고 전화 3-4통씩 계속 오고 어찌됐던 경찰분과 현장에서 만났고 실제로 신고자와 비행자가 같은 사람인지 사전 승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승인서가 없었어요. 드론 면허도 없고 제가 날리는 드론이 249g 이하라서 필요 없긴 하지만 드론 원스톱 들어가서 신고한 내용 확인하려고 해도 컴퓨터 자동 로그인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개인 신분이야 신분증이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다행히 서류상 아무 문제 없어서 큰일 없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새삼 서울 드론은 역시 자유로운 장난감은 아니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드론 날리시는 분들 승인 받으셨어도 신분증이랑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무조건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비행도 많이 못했고 전파 상태도 좋지 않았고 중간에 민원 때문에 흐름도 끊겼고 원래 계획했던 장면들은 아예 못 찍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영상을 그래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는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결과물이. 그때 이 안티그래비티 A1의 진짜 장점을 리얼하게 체감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날 일반 드론이었다면 진짜 하루 그냥 날린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360도 드론이었기 때문에 영상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드론 영상 스타일 그냥 무난하게 이번에는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영상이 전부 같은 비행 원본입니다. 그냥 한번 날렸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구도의 클립을 꺼내 썼습니다. 360도 촬영 특성 덕분에 비행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장면들 중에서도 나중에 살려낼 수 있는 컷들이 꽤 있었고, 실시간으로 구도를 맞추지 못했어도 괜찮고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어도 이미 공간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일반 드론과 360도 드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드론은 촬영하는 순간 선택이 거의 다 끝납니다. 카메라 방향도 정해야 하고 구도도 정해야 되고 피사체 위치도 계속 신경 써야 되죠. 근데 A1은 일단 날리고 나중에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도 비행할 때는 그냥 지나갔던 장면입니다. 근데 편집 단계에서 다시 보니까 시점을 바꿀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게 전혀 다른 카메라 무빙처럼 재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화질이나 비행 성능보다 선택의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처럼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계획이 꼬일 때, 드론은 날리고 있지만 뭔가 다 별로일 때, 일반 드론이었다면 다시 날 잡아서 찍자라는 생각부터 들었을 텐데, 이 A1은 현장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장면도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컷이 되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비행도 전혀 다른 영상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 저는 그게 이 드론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이 엉망진창이어도 솟아날 구멍은 생긴다. 이번 촬영은 솔직히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파 상태도 좋지 않았고 비행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중간에는 민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계획했던 촬영 소스는 전혀 만들지 못했고요. 보통 드론 촬영은 현장에서 모든 걸 잘 해야 합니다. 잘 날려야 하고 잘 찍어야 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꼬이면 결과물은 대부분 휴지통 행위죠. 물론 이 안티그래비티 A1이 비행 실력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창의성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촬영이 꼬였을 때 그 실패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줍니다. 입문자나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게 큰 차이가 될 수 있고, 하늘을 사각형이 아닌 전방위로 기록한다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JI도 360도 드론이 있죠. 하지만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249g 이하로 면허가 필요 없고 규제에 좀 더 자유롭습니다. 기술이 조종사의 부족함과 현장의 악조건을 메꿔주는 장비, 대한민국의 보안 시스템 덕분에 오늘 영상이 빵꾸 날 수도 있었는데 안티그래비티 A1의 360도 시스템 덕분에 살아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 엉망진창 비행기가 여러분의 장비 선택에 확실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마랑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